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서 치러지는 경선을 두고 이재명 지사의 굳히기가 될지, 이낙연 전 대표의 반전이 시작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호남권 경선의 주요 변수를 최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과 모레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은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보유한 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표심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선두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유지될 것인지 그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야당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호남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은 이를 계기로 지지층 변화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동안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점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세균 후보의 지지층이 두 후보 가운데 어디로 향할지와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지지율이 높지 않아 1, 2위 후보 순위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유지하거나 이낙연 후보가 따라잡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소 후보들의 합계가 10%를 넘을 수 있느냐,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낙연 후보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대세론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선두구치기로 이어질지,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반전으로 나타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어제 46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외국인 관련 1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동구 소재 목욕탕 관련과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 3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보성, 영암 등에서 모두 9명이 확진됐는데, 대구 베트남 전용주점 관련과 다른 지역의 접촉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6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전남 지역의 사업장 834곳이며 인력은 5천여 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대이동에 이어 가을철 수학기를 맞아 상당수의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차량 2대가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로 특정된 2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서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 중이었는데요. 재범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검은색 SUV에서 내린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이내 돌아갑니다. 10분 뒤 다시 나타난 남성. 기웃대던 흰색 차량을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달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 영상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10시쯤에 나왔는데 6시쯤에 보고 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너무 많이 황당했죠. 용의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20대 남성 A씨. 맨 처음 타고 나타난 검은색 SUV 차량도 범행 사흘 전 훔친 차였습니다. 용의자는 이처럼 CCTV를 앞에 두고도 아무렇지 않게 차량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심지어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수시 연락과 주거지 확인을 통해 관찰 대상을 관리해야 하는데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호감찰 도중에 여러 건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저는 진짜 너무 보통 사람처럼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용의자가 수도권으로 도주한 걸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손끝으로 바다를 느끼는 갯바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여수를 비롯해 전남 해안은 가을 낚시 계획들로 한창 붐비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정이 갯바위 앞 어선으로 다가갑니다. 바다에 추락해 숨진 낚시객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입수자 의식 없어 보임. 지난 18일 완도에서도 갯바위 낚시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부서지는 파도 위 물고기를 잡는 갯바위 낚시객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닷바람이 거세지만 절반 정도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갯바위는 대부분 절벽에 있고 표면이 미끄러워서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경의 안내방송에 부랴부랴 구명조끼를 챙겨 있습니다. 최근 갯바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 사항인 해상과 달리 갯바위는 육지로 분류돼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또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배는 이제 다른 데랑 정박을 해 있다가 돌아올 시간을 저희가 다시 세우고. 갯바위 낚시의 경우 혼자서 외진 곳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파도에 일단 휩쓸리면은 구명조끼 없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정말 필수로 꼭 착용하시고 갯바위 낚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갯바위 추락 등으로 지난해 서남해안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124건, 20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한평경찰서는 지난 17일 낮 1시 30분쯤 한평 나비휴게소에서 파리바게트 운송 차량의 연료 공급선이 잘린 사건에 대해 용의자 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트 운송 운전사들의 파업과 차량 훼손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의 최저 기준을 시간당 1,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시급임금보다 4.1%가량이 오른 것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1,700원가량이 높고 월 기준으로는 228만 8,100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전라남도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00여 명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소속 오창록 선수가 이번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105kg 이하 한라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추석대회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오창록 선수는 올 시즌 3관왕과 개인 통산 9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니어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지식집약형 디자인 산업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국 고교생 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출품 자격 대상은 전국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미술학원장이 증명하는 입시 준비생이고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은 물론 광주대 입학 시 장학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화순군이 화순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화순군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 할인 기간을 오는 10월부터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과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낮 기온이 광주 27도, 담양과 구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목포 26도, 순천이 27도, 여수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앞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먼 바다에서도 0.5에서 1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남 동부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모 경찰관에게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개 재판부로 나눠서 진행되던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한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사고의 현장 철거업체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4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재판을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건강식품 등을 전화로 과대 광고해서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광고도 지난해 4,1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명 연예인을 TV 광고 모델로 세운 뒤 전화 상담으로 유인해서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의 경우 단속 실적이 전혀 없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아동 대상 성착취물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는 2019년 3,6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5,100여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176명에서 1,100여 명으로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을 협박해서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된 10대 피의자의 경우 지난해 841명으로 전년 대비 7.6배 증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 대출액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광주 전남 지역의 금융기관 가계 대출 증가액은 1조 5,900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